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섹션 12.3 웨이브 이퀘이션 파동 방정식입니다. 파동 방정식. 그리고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하이퍼볼릭 PD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웨이브 이퀘이션이 뭔지부터 보죠. 그 웨이브 이퀘이션은요, 뭐 설명을 했지만 이 파셜 제곱 U, 파셜 T의 제곱, 이 C 제곱의 파셜 제곱 U, 파셜 X의 제곱. 뭐 물론 당연히 n 디멘셔널 폼은 이렇게 되겠죠. C 제곱에 이렇게 라플라시안이 들어가는 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C는요, 파동의 전달 속도인데요. 파동의 전달 속도는 스피드 오브 웨이브하고 파동의 이제 스피드 오브 사운드, 소리의 속도하고 같아요. 그 매질의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파동의 전달 속도입니다. 이거는 매질의 성질에 의해서 딱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너 바이브레이팅 스트링, 그러니까 끈이 진동하는 거, 피아노라든가 기타라든가 이런 끈이 진동하는 경우에는 C는 스퀘어 루트에 T 나누기 로우가 됩니다. T는 그 끈에서의 텐션이나 장력이고요. 스트링이고요. 그 다음에 로우는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단위 길이당 밀도입니다. 단위 길이당 밀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파 in longitudinal wave longitudinal wave of elastic body on elastic 탄성체에서의 언을 여기다 좀 땡겨 쓸게요. 탄성체에서의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 탄성체 요거를 우리가 보통 탄성파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엘라스틱 웨이브인데 나중에 이건 증명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기계과니까 이 식이 왜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C는 영트 모듈러스를 덴시티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in 트랜스버설 웨이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하지? 지진파에서는 여러분들이 P파라고 배운 거 있죠. 그겁니다. 트랜스버스 웨이브는 잠깐만요. 트랜스버스 웨이브에서는 C는 시어 모듈러스를 로로 나눈 거예요. E는 영수 모듈러스고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스틸 같으면 200기가 파스칼 그 영수 모듈러스입니다. 여러분들 고쳐가겠다 배운. G는 시어 모듈러스. 우리 스틸 같으면 70기가 파스칼. 그 시어 모듈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매질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example problem 하나 보여줄게요. problem 넘버 1 첫 번째 문제는요. vibration of string입니다. of string. 스트링의 바이브레이션은요. PD는 이렇습니다. PD는 파셜 제곱 T U 미안합니다. 파셜 제곱 U 파셜 T의 제곱이 C 제곱의 파셜 제곱 U 파셜 X의 제곱이고요. 스트링은 이렇게 여기가 뭐 한쪽 끝이 매달려져 있고 이건 끝을 완전히 이제 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게 뭐 예를 들면 x가 제로고 여기 x가 l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이제 무슨 이렇게 끈이 스트링이 되겠죠. 요 포지션 각각이 u가 x하고 t의 함수가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스트링 문제고요. 스트링은 양쪽 끝단은 다 끈이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떻게 놔야 될까요? u의 x가 0일 때 0이고요. u의 l일 때도 0입니다. t는
U는 디스플레이스먼트, U가 디스플레이스먼트죠. 바로 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U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끝단에서 0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미분이 두 개가 있으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이 두 개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초기 조건이 두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U에 x가 시간이 0일 때는 ft라고 두고 fx라고 두고요. 초기에 형태가 있다고 치는 거죠. 예를 들면 fx가 뭐 이런 형태로 내가 이렇게 잡아 당긴 거야.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fx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시간 대한 2차 미분이니까. 그래서 요게 x가 요게 t가 0일 때는 이건 0이라고 합니다. 초기 속도가 0이란 뜻이죠. 이게 스트링이 왜 이런 가본 이퀘이션을 갖는지는 여러분들 요 내가 미리 좀 찾아놨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란다. 구글에서 바이브레이션 오브 스트링 이렇게 쳐보면요. 가본 이퀘이션이 왜 웨이 스피드 여기 보면은 스트링의 에서의 사운드 오브 스피드가 그러니까 파동의 전달 속도가 바로 그 매질에서의 파동의 전달 속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텐션을 여기서 뮤는 단위 길이당 밀도예요. 리니어 덴시티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그리고 데리베이션은 간단한 여러분 역학식입니다. 그래서 뭐 세타가 작다고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당연히 요식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그냥 우리가 지금 구할 건데요. 이 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밑에 좀 나와 있으니까 좀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스탠딩 웨이브인데요. 그러니까 정상파인데 이 첫 번째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요게 그 왼쪽 상단에 있는 게 1차 모드, 두 번째 상단에 오른쪽에 있는 게 2차 모드, 두 번째가 3차 모드, 4차 모드, 5차 모드, 6차 모드 이렇게 여기 5개의 이제 아이겐 펑션 그러니까 베이스 솔루션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손으로 구할 겁니다. 생각보다 웨이브 이퀘이션을 푸는 게 쉬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표면 방식을 잘 따라왔다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솔루션. 그래서 솔루션은 스텝 1. 먼저 스텝 1은 뭘까요? 스텝 1은 separation of variable이죠. 그죠? separation of variable 합니다. 이거는 let 해가지고요. u를 x하고 t의 함수인데 이거를 x의 x하고 t의 t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PD가 어떻게 되냐면 PD는 여기 위에서 적었던 요 PD가 이렇게 바뀌겠죠. x의 t2 프라임이 c제곱에 x2 프라임의 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은요. x의 0에 t의 t가 0 x의 l에 이렇게 쓰면 또 여러분 헷갈리잖아. 이거를 이쪽으로 샥 당겨가지고 u의 x의 0는 0라는 건 이렇게 바뀌고요. u의 아이고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네요. 그죠? u의 0의 x, t라는 건 이렇게 바뀌고 l의 t라는 거는 x의 l에 t의 t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x의 제로가 제로라는 뜻이고 요거는 x의 l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초기 조건 한번 볼까요? 초기 조건은 미분한 거 봐요. 먼저 파셜 u 파셜 t에 t가 제로인 거죠. 그러면 요거는 x의 t의 제로인데 요 값이 0이었어요. 그 말은 여기 무슨 뜻일까요? 요거는 t 프라임의 제로가 0이란 뜻이고요. u의 x의 제로 초기 조건이 fx라는 거는 이건 나중에 개수를 결정할 때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 하고 나니까 요 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요 식이 x분의 색깔을 바로 봅시다. x분의 x2 프라임 그 다음에 t분의 t2 프라임 이렇게 되죠. c는 어디다 갖다 놓으면 될까요?
c는 웨이브의 속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t에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c 이렇게 됩니다. c 제곱분의 t 이렇게. 요거는 마이너스 p 제곱이 돼야 되죠. 이거는 뭐 계속 했으니까. 요게 x만의 함수, 요거는 t만의 함수, 그러니까 얘는 상수. 그리고 베이스 솔루션이 호모지니어스한 방향이 x인데 x 방향으로 쳐다보니까 드리슐리 바운드리 컨디션은 0이잖아.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베이스 솔루션이 x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p 제곱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텝 2. 스텝 2는 뭘까요? x 프라브롬이겠죠. 그래서 x는 대문자 x라고 쓰는 게 맞겠지. 그래서 x 프라브롬을 구해봅시다. x 프라브롬은 ODE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x 프라브롬 x2 프라임 플러스 p 제곱에 x는 제로가 되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x의 제로하고 x의 l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걸 풀려면 우리 베이스 솔루션이 제너럴 솔루션이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이게 x의 x는 c1의 코사인 px 플러스 c2의 사인 px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거기서 x의 제로에다가 제로를 집어넣으면 c1이 0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x의 l을 대입하면은 c2의 사인 PL이 제로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사인 PL 요게 제로여야 되죠. C2가 0이면 트리비얼 솔루션이니까. 그 말은 PL이 n파이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PL이 바로 n파이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P는 L분의 n파이, 파이는 n은 1, 2, 3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x가 알고 봤더니 n마다 달라지는데 x에는 사인 L분의 n파이 x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리고 n은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는 스텝 3는 뭘까요? 당연히 t 프라브롬이죠. t 프라브롬은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1분의 c 제곱분의 1의 t 더블 프라임의 t가 마이너스 p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t2 더블 프라임 플러스 c 제곱 p 제곱에 t는 제로 이런 형태죠. 그죠? 그리고 초기 조건 어떠냐면 우리가 미분한 게 t 프라임의 제로가 0이었어요. 그쵸? 이게 이니셜 컨디션이었어. 이게 OD이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베이스 제너럴 솔루션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솔루션은 t의 t가 C1의 코사인 CPT 플러스 C2의 사인 CP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겠죠. t 프라임의 t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C1의 CP의 사인의 CPT 플러스 C2의 CP의 코사인의 CPT 이렇게 될 겁니다. t 프라임에다 0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인은 없어지고 코사인만 남네요. 그쵸? 이게 0이어야 돼. 그러니까 C2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TT는 바로 코사인만 남겠죠. 코사인 CP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P가 뭐였어요? L분의 n파이.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T도 TN에 따라서 여기 상수 C1은 안 쓴 이유는 알겠죠? 왜냐면 나중에 어차피 상수 따로 처리하니까. 그래서 TN의 T는 코사인 L분의 n파이의 CP의 T 이렇게 아니고 C는 CT CN파이의 T 이렇게 됩니다. 이게 베이스 솔루션이고요. 타임 쪽에서 시간 쪽에서 그리고 공간 쪽에서의 베이스 솔루션은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같이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써보면 그게 스텝 4입니다. 토탈 솔루션. 토탈 솔루션은 당연히 우리가 U의 X의 T를 XX와 T의 T로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실제 X의 T는 알고 보니까 X의 N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T가 존재하고 거기에 개수가 존재하고 이거를 다 모든 게 다 해니까 이거를 합친 것도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사인에 대해서는 사인 l분의 n 파이 x, 코사인에 대해서는 타임에 대해서는 코사인 l분의 cn 파이의 t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an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가 스텝 5는 우리가 determination of an, 우리가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었죠. 안 쓴 조건이 뭐였나요? 우리가 u의 x에 제로를 대입하면 fx가 되는 걸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u의 x에 제로를 대입하면 t에다 0 대입하면 요 식에다가 t를 0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사인의 l분의 n 파이의 x가 f of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n 이게 바로 퓨리어 사인 시리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an은 l분의 2에 0에서부터 l까지 f of x의 사인의 l분의 n 파이 x dx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푸는 건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3개 풀어봤던 3개 중에서 제일 쉽다고 볼 수도 있지. 물론 디퓨전 이퀘이션만큼 쉽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물리적인 웨이브에 대한 물리적인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몇 가지 some remarks. 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물리적인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for a given n, 모든 PD가 그렇듯이 어떤 모드 n에 따라서 스페이셜 펑션이 딱 정해집니다. 뭘로 정해지나요? 사인 l분의 n 파이 x로. 그리고 템포럴 펑션, 시간에 대해서도 정해집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코사인의 l분의 cn 파이의 x. c는 이 매질에서의 소리의 속도라고 그랬어요. 그게 매질에서의 파이 전달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가 다르냐면 얘도 주기함수, 시간 주기가 있고요. 얘도 주기함수. 얘는 공간 주기, 여기는 시간 주기. 이게 다 주기함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n이 1이다 봅시다.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스페이스 펑션, 쉐입 펑션, 요 xx의 n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게 사인이니까요. 얘가 0에서부터 l까지 어떤 함수를 갖냐면 요런 함수, 요게 베이스 펑션이에요. 그 말은 진동을 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n이 2면요. n이 2면 0에서부터 l 사이에 우리가 이런 웨이브, 사인 함수인데 요거죠. 왜냐면 요 함수는 사인 l분의 2 파이 x고요. 요거는 사인 l분의 파이 x고 그리고 n이 3이면 0에서부터 l까지 이렇게 사인 l분의 3파이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템포럴 펑션은 tnx는 를 가지고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우리가 오메가거든요. 앵귤라 아이고 미안합니다. t인데 여기 왜 x로 돼 있냐? t. 이게 앵귤러 벨로시티, 앵귤러 프리퀀시거든요. 요게 바로 여기 적혀 있는 요게 바로 앵귤러 프리퀀시입니다. 앵귤러 프리퀀시. 그러니까 앵귤러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파수는 오메가 1은 첫 번째 주파수는 l분의 파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건 라디안 퍼 세컨드고요. 우리가 헤르츠 단위로 쓰면은
이거를 뭘로 나누면 되냐면은 아이고 CN 파이 C 파이 여기 적혀 있는 요게 오메가 n이 CN 파이의 L이고요. 이거를 2파이로 나누면 이게 주파수가 됩니다. 이걸 다시 씁시다. 초당 몇 번 진동하는지, 이거는 초당 몇 라디안을 진동하는지인데, 요거는 이거를 우리가 FN으로 놓으면 이걸 2파이로 나누면 되죠. 그쵸? 한 바퀴. 그러니까 12분의 CN, 요게 바로 얘의 그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래서 이게 고유 주파수가 됩니다. 이거는 2L분의 C. 요게 바로, 이건 단위가 헤르츠야. 헤르츠. 시간당 초당 몇 번 흔들리는지. 그러니까 공간 주파수에 시간 주파수가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이거는 파이, 그다음에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2는 얘는 L분의 C 2C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F2는 요걸 2로 나누니까 L분의 C 파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주파수는. 그러니까 내추럴 프리퀀시가. 세 번째 내추럴 프리퀀시는 3C 파이의 L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헤르츠로 나타낸 거는 2L분의 3C 파이가 되겠죠. 헤르츠로. 이건 헤르츠 단위. 이건 라디안 퍼 세컨드. 이거는 헤르츠라는 건 레볼루션 퍼 세컨드, 분당 회전수. 근데 요 오메가는 라디안 퍼 세컨드, 헤르츠 단위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바로 진동의 형상이고요. 모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각 모드별로 고유 주파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고유 주파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 질량 M 그다음에 스프링하고 데시팟 이런 거 붙어 있을 때는 고유 주파수가 하나였죠. 근데 이렇게 질량이 연속적으로 나누어진 경우, 이렇게 스트링 같이 나누어진 경우에는 무한개의 고유 진동수를 가져요. 그래서 당연히 그 고유 진동수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고유 진동수마다 특정한 파형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퍼스트 모드 진동은 고유 주파수는 이렇고 얘는 이렇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한번 적을게요. 그걸 정리해서 쓰면 각각의 고유 주파수, 고유 진동 모드에 따라, 진동 모드라는 거는 모드에 따라 고유 주파수를 갖는다. 를 갖습니다. 갖는다. 그러니까 고유 주파수는 무한해지죠. 이 고유 주파수라는 게 내추럴 프리퀀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동 모드는 갈수록 고유 주파수는 커져요. 그 진동 모드가 복잡해질수록 고유 주파수는 커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어떻게, 이 스트링에서 주파수, 진동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우리가 튜닝한다고 하는, 기타 조율을 우리가 쪼아가지고 튜닝을 하잖아요. 그게 오메가가 L분의 CM 파인데, C가 뭐냐면은 C가 스퀘어 루트의 로의 T예요. 그죠? 그다음에 M 파이의 L이야. 그러니까 기타 줄의 길이가 딱 정해져 있고요. 기타의 0에서부터 L까지가 길이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T죠. 그래서 T가 장력이야. 그러니까 장력을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주파수를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튜닝한다고 하죠. 튜닝. 조율한다. 조율. 피아노도 조율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력을 쬐면 쬐수록 프리퀀시가 하이어 프리퀀시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커지는 거지. 응? 그리고 헤르츠로 나타내려면 이걸 2파이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시험 문제에서는 뭐 C가 얼마고 파이가 얼마고 L이 얼마로 주면 각각의 주파수가 나오는 거지. 뭐 20Hz, 30Hz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주파수는 언뜻 보면 봐도 알겠지만 이 N으로 증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수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수배 2배씩, 여기서 2배, 여기서는 3배, 여기는 4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고유 주파수가 이런 식으로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해를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라기보다는 세 번째는 이 드 알럼베르트 프린시플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사실은 정상파 문제에 쓸 수 있는 건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요식을 보세요. 최종 결과식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여기 그림을 하나 집어넣게 내가 사실 준비해 놓은 그림이 있거든. 여기 카카오톡에 보면 여러분들 요거 요게 바로 각각의 웨이브 퍼스트 모드, 세컨드 모드, 서드 모드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거를 여기다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요 밑에다가 좀 줄여가지고 넣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보게. 그러니까 이게 퍼스트 모드, 세컨드 모드, 서드 모드, 이게 퍼스트 모드, 이게 세컨드 모드,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그리고 서드 모드, 이렇게 폴스 모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드 알럼베르트 프린시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내가 이걸 적어놓고서 안 써먹었네. 그럼 이걸 일단 지웁시다. 여기다가 최종 해를 먼저 적어놓아봐요. 여기에다가 드 알럼베르트 프린시플, 드 알럼베르트 프린시플. 이건 뭐냐면요. 아이고, 솔루션이라고 씁시다. 이걸 가지고 해를 구할 수도 있으니까 솔루션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런 파를, 스트링에서의 파를 우리가 정상파라고 하는데요. 이 파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예요. 일단 우리가 진동의 식을 다시 한번 써봐요. xt가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 시간을 먼저 씁시다. L분의 cm 파이의 t, 그리고 공간은 사인 L분의 m 파이의 t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자, m 파이 x, 정신이 없네요. 공간에 대해서는 x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여기서 AN은 뭐였냐?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AN은 뭐였냐면은 AN은 L분의 2에 0에서부터 L까지 f of x를 사인 L분의 m 파이의 x를 적분한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f of x가 실제로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다가 사인 L분의 m 파이 x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퓨리어 시리즈잖아요. 요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위식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잠시 이제 여러분들 리뷰, 하이스쿨 리뷰, 고등학교 때 중요한 건 다 배웁니다. 하이스쿨 리뷰를 봅시다. 고등학교 때 뭘 배웠냐면은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씁시다. 알파로 먼저 쓰는 게 낫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부분, 요 코사인의 요게 나오려면 우리가 이제 요 공식에서 보면
요 두 식을 서로 더하면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요게 남죠. 그쵸? 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이거 마이너스 이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이 없네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두 개를 그냥 더하면 안 되고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알파 대신에 뭘 집어넣냐 하면은 L분의 cn 파이 x를 집어넣고요. 여기다가는 L분의 m 파이 x를 넣어봅시다.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얘는 공통인 게 L분의 m 파이고요. 그죠? 아이고 여긴 t입니다. t. 그러면 얘 두 개를 더한 거는 L분의 n 파이 여기 2분의 1이 빠졌죠? 미안합니다. 2분의 1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L분의 m 파이에다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x 플러스 ct가 될 거고요. 요거는 L분의 m 파이에 지금 베타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ct 마이너스 x인데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ct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죠?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요 하이스쿨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위에 ux라는 t가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다가 코사인의 L분의 cm 파이의 t에다가 사인의 L분의 m 파이의 x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다 대고 2분의 1도 앞으로 뺍시다. 2분의 an으로 씁시다. 2분의 1 an으로 쓰고 여기에 사인 L분의 m 파이에다가 x 플러스 ct 그죠? 마이너스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여기를 플러스로 바꾸면 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서 사인의 L분의 m 파이에 x 마이너스 ct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뺀 거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 마이너스를 뺐습니다. 여기 이거 플러스하고 여기 마이너스 요거가 원래는 ct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 여기 an을 또 빼면 뭔데 여기다 an을 이렇게 넣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요거를 다시 원래대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2분의 1은 앞으로 빼고요. 2분의 1 앞으로 빼고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다가 사인 L분의 m 파이의 x 플러스 ct 그죠? 플러스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다가 2분의 1을 빼지 말고 그대로 놔둘 거 그랬나? 2분의 1을 그대로 넣을게요. 2분의 1에 이거 2분의 1을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an에 여기도 2분의 1의 an에 사인의 L분의 m 파이의 x-c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적어놓고 보면 자, 요게 뭘까요? 요게 바로 저 위에 식을 한번 쳐다보세요. 요거 이게 fx가 바로 요거거든. 응? 요 x 근데 x 대신 x-ct가 들어오면 여기 x-ct가 들어가겠죠. 그 말은 이 항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2분의 1의 f의 x-ct입니다. x 플러스 ct. 그럼 요거는 뭐냐? 아이고.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색깔 다르게. 요거는 뭐냐? 요거는 2분의 1의 f의 x-ct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fx를
fx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자, fx는 초기 조건이었어요. 초기 조건, 그죠? 그러니까 저 웨이브는 이게 결국은 이 얘기란 얘기야. u의 x의 t라는 게 2분의 1의 f의 x 플러스 ct 플러스 2분의 1의 fx의 x 마이너스 ct의 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요 fx가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마이너스 ct만큼 이동한 거죠. 그죠? 얘는 ct만큼 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ct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초기에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내가 웨이브가 0에서부터 L까지 웨이브는 초기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응? 초기 조건이 있는데 이게 f of x예요. 근데 이게 두 개의 함수로 두 개의 웨이브로 합쳐졌다는 뜻이야. 뭐냐면 내가 하프 웨이브가 하나 있고요. 이게 뭐냐면 2분의 1의 f of x예요. 그 다음에 또 빨간색으로 또 똑같은 웨이브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2분의 1의 fx예요. 그러다가 이제 c가 증가합니다. t가 예를 들면은 뭐 0.1, 뭐 아니 좀 증가했다 봅시다. 뭐 t가 t 스타, t가 0보다 크다 봅시다. 그냥 0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0에서부터 L까지의 이 초록색 웨이브는요. 이 초록색 웨이브는 마이너스 ct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럼 당연히 여기는 밑에는 이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2분의 1의 f의 x 플러스 ct 마이너스 ct 방향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 움직인 거리가 요 거리가 이게 ct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똑같은 만큼 여기서 이 방향으로 빨간색은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2분의 1의 f의 x 마이너스 ct 플러스 ct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요 두 개의 웨이브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해를 구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각각의 초기 조건대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u의 x의 t라는 거는 초기 조건 f of x가 마이너스 c와 c의 속도로 이동하는 파이 종첩이다 이 말이야. 파이 종첩. 파이 종첩이 된다 이 말이지. 종첩. 이렇게 파의 종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보여주는 베스트 방법은 바로 요 사이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탠딩 웨이브를 찾아보면 요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 자, 요 스탠딩 웨이브를 쳐보면 나오는 그림입니다. 두 개의 파가 중첩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파예요.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 1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삼각파의 진동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지금 사인 시리즈로 하프레인지 익스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들이 교수님 여기 이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 사인 시리즈 익스펜전을 했다는 뜻은 내가 원점 대칭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fx가 이 초록색으로 우리가 마저 더 그리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요런 함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원점 대칭. 여기 원점 보이죠? 원점 대칭.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런 함수가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물리적으로는 요만큼 영역이긴 하지만 사인 시리즈 익스펜전 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빨간색도 요렇게, 요렇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초록색이 좀 지나면 요렇게 올라갈 거고요. 빨간색도 좀 지나면 요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삼각형 표기준동 예제 1번을 한번 보면은 요 문제를 좀 보면은 좀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우리가 초기값이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 되는 요런 웨이브가 초기의 웨이브라고 칩시다. 이게 초기 웨이브예요. 그러면 초기 조건이라고 칩시다. 조건 f of x예요. 그러면 이게 t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두 개의 웨이브가 존재를 하겠죠. 요 웨이브가 뭐냐면 2분의 1 f of x입니다. 그죠? 이거 두 개가 이제 어떤 특정한 게 되면 예를 들어서 4분의 1씩 움직였다.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4분의 1 정도 움직였다. 그래서 얘가 하나는 색깔을 좀 파란색으로 합시다. 요 두 개의 웨이브가 하나는 4분의 1 여기에 가서 가 있고요. 이렇게 아이고 여기까지 가진 않겠구나. 이 원점 여기가 아니니까 요렇게 가고요. 또 하나는 요렇게 갔다고 칩시다. 여기가 4분의 1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파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여기 이 점을 통과하면서요. 요렇게 되는 웨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보여줬던 웨이브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요 두 파가 합쳐지는 거. 이게 드알럼버리트 프린서플이에요. 요것도 내가 여기다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탄성파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건데요. 여기 이제 탄성파인데요. 일라스틱 웨이브입니다. 뭐 다양한 종류의 파도 있어요. 평면에서 흐르는 파도 있고 그다음에 점단에 의한 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하나는 P파하고 S파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그림을 좀 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다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를 한번 띄워볼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게 세스믹 웨이브라고 나와 있는데 세스믹 웨이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지진파예요. 이게 바로 롱지튜디널 웨이브입니다. 우리가 보통 탄성파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보면은 밀도가 다시 한번 보세요. 울프람 리서치 되게 유명한 그 매스메티카 만든 회사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중간에 이렇게 진동이 밀도층을 움직이는 이 밀도층이 달라지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진동. 이게 바로 이게 P파입니다. P파이기도 하고 우리가 롱지튜디널 웨이브 혹은 탄성파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게 이제 전단에 의해서 그게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지진에서 보면 S파고요. 전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파입니다.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죠, 진동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가본 이퀘이션만 간단하게 유도를 하고 실제로 푸는 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네. 내일 이거 내일 해야 되는데 일단 왜냐면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